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이화실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려면 그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가정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보옥 언니는 아버지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네, 저는 아버지 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하지요. 네,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정을 못 느꼈어요. 그래요? 네, 제 기억에 아버지는 식사하고 주무시는 것 외에 뭐 쉬거나 우리 자식들 데리고 놀고 한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요. 뭐 항상 밖에서도 일, 집에 오셔서도 일, 그리고 뭐 가만히 짜는 부업 아니면 채마전 가꾸고 돼지우리 치우고 소 먹이고 또 산에 가서 쌀이나무 뭐 베어다 팔고 하시는 일이 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정 애들하고 뭐 놀 새가 있어요. 네, 게다가 아버지는 또 우리 자식들한테도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별로 아버지를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와 일로 인한 다툼도 많다 보니까 우리 엄마와 아기자기한 그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 기질은 그래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걸 뒤늦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30여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 9식소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보니 아버지는 그렇게 밤낮 바쁘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걸 제가 뒤늦게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생전에 뭐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러워 못해도 행동으로나마 보여줬더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 하는 후회를 뒤늦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따라다니기 좋아하는 아버지였어요. 네. 시가지에 따라가면 먹을 것을 많이 사줬고 또 물고기 잡이나 나무 하는 데 따라가면 늘 눈치 빠르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지요. 네. 아버지께서는 살이 밝고 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될수록이면 스스로 하는 성격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추억이 많겠어요. 네. 네, 언니네는 형제 자매가 몇이나 되죠? 남매인데요. 네. 아래로 9살 어린 남동생 하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형제가 딱 둘 뿐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러셨을 수도 있겠어요. 예.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또 나이 차가 많으니까 저를 몹시 이뻐해 줬었어요. 네. 아버지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시며 한평생 어머니와 오손도손 남자 일이나 여자 일이나 가리지 않고 웃으시면서 지냈어요. 네. 늘 행동이 먼저였고 자상했지요. 네. 새벽에 제가 학교로 먼데 떠나게 되면 저를 문 밖에까지 서서 멀리 갈 때까지 배웅해 주었고 네. 또 집에 늦어서도 올 때면 밖에서 또 기다리곤 하셨어요. 진짜 자상하셨네요. 예. 네. 그리고 저의 일은 다 저한테 맡기고 언제 한번 잔소리 한 적 없어요. 네. 공부하고 배우자 찾는 등 모든 일에서 저의 생각대로 밀어주셨어요. 네. 참 좋은 아버지셨지요. 네. 그런데 71세에 폐암으로 마지막 3일 극한 통증으로 시달렸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안 됐어요. 네. 그렇게 네, 많이 예. 고생했겠어요. 예. 네. 주사를 맞아야 그 통증이 좀 사라져서 견딜 수 있는데 네. 신음소리 한 번도 안 냈어요. 네. 그게가 대단한 일이죠. 네. 그 3일 딱
밤으로는 제가 이틀 밤 지켰는데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좀 정신 들 때면 너 자거라 문 붙여라 하면서 저를 염려했지요. 네. 참 대단하신 아버지지요. 네. 그러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정말 좋은 아버지셨는데 사랑한다 뭐 존경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해본 것이 참 마음에 걸려요. 네, 예. 그렇겠어요. 네. 네, 참, 오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언니께서 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셨는가 봐요. 예.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다루게 된 데는 그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달 초에 어느 날 아침,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 대공으로 운동 갔다가 이색적인 운동회를 보았거든요. 예. 그 한 아버지 학교에서 조직한 가족 운동회였어요. 그래요? 네. 예. 제가 한국에 8, 9년간 거주하면서 그 학생들 혹은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한 각양각색의 학교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아버지 학교란 건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 알아보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예, 아버지 학교 하게 되면 저도 처음 듣는 학교인데요. 네, 그렇죠. 예,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남자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참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만큼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아버지 학교는 그 막중한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꾸려진 학교라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김성묵 이사장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듣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학교는 사실 1995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네. 아버지들이 많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또 어려웠을 때예요. 네. 그때 이제 IMF 사태가 일어나니까 또 사회에서 많이 내몰리고 직장에서 내몰리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가정 경영에 어쩌면 책임자인데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은 벌어다 줬는데 실제로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지,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가정을 어떻게,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들이 권위가 그렇게 실추가 되고 또 아버지의 설 자리도 없어지고 또 그 이면에 보면 아버지들이 이제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그런 어떤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좀 이게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또 가정의 설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아버지의 실추된 권위, 잘못된 권위를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죠. 네, 살면서 아버지 역할은 정말 막중하지요. 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모든 아버지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아버지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지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그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을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하고 실천해 가고 있다는데요. 군 부대, 뭐 교도소, 기업체와 혹은 관공서, 또 뭐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열어 일반 사회로 나가고 있다네요. 그리고 또 2006년부터는 미혼 장병들에게 그 가정의 중요성과 그 건강한 남성 문화를 교육시키고 있고요. 또 2009년부터는 초중 고교에서 청소년 감동 캠프를 열어 청소년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워 꿈을 찾도록 돕고 있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김성북 이사장의 말씀 들어보시죠.
이런 개변시키나요? 그 이제 아버지 학교는 이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네.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그렇죠. 당신만이 대신할 수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자리지. 네. 당신이 회사의 사장이라도 회사의 무슨 전무라고 사장이라 해도 당신 없어도 회사는 굴러간다. 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아버지라는 자리를 비우면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경험시킬 사람이 없다. 네. 누구도 경험시킬 맞아요. 사람이 없다. 남편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만이. 그러니까 또 사장이고 뭐고 하여튼 감독이고 뭘 해도 다들 은퇴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프면 쉬고 네. 또 죽으면 그걸 끝나지만 아버지 자리는 은퇴도 없고 네. 또 아파도 아버지고 어디 딴 데 가 있어도 아버지고 심지어는 돌아가셔도 영원한 아버지.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다. 아버지는 영향력이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요소가 기둥이 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왕 같은 요소, 왕. 네. 그다음에 전사 같은 요소, 군인이죠. 네. 전사. 세 번째는 스승, 네. 선생님. 네 번째는 친구 같은 요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좋은 아버지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지요? 네. 현재는 국경을 초월해 74개국 300개 도시에서 39만 명에 달하는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치유를 받거나 수강받고 갔다는데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존경받는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아내와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위기의 가정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예. 네, 아버지 학교에서 수료받고 지금은 한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김학은 씨의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두 개 있다면 일단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있었고 이해하게 됐다. 예, 아버님을 이해하면서 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모범이 돼야겠다라는 이런 깨달음이 제일 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 대체적으로 저희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아버지 학교를 듣는데 결국 저희가 배웠던 것은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거는 뭐 부모가 좋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했을 때 자녀들이 제일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를 배워서 예, 그거 두 가지가 크게 좀 깨달음 받고 그 이후로 뭐 항상 뭐 마음속에는 보통은 뭐 마음속에는 자녀들을 먼저 아내보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내를 먼저 생각하면서 같이 하려고. 네. 이화실 씨가 아버지 학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인상 깊게 남는 내용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네.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아버지의 사연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에 근무 중인 한 아버지가 휴가를 받아 한국의 집으로 왔더니 애들과 아내가 불편해하더래요. 나중에 아내는 아들한테 조금만 참아 아빠는 곧 가실 거야 하고 은밀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대요. 아이고. 네, 순간 그 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진짜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기분이었겠죠. 네, 경쟁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기 참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 가정에 그런 온화한 그런 온기마저 못 느낀다면은 참 얼마나 외롭고 서럽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가정을 운영하려면은 본인한테서도 좀 많은 그 느껴야 되는데 내가 왜서 이런 그 가정의 그 존경을 못 받나 하는 거를 반성해 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내가 너를 군비기라도 했냐?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것 먹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근데 사실 아버지의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땅에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 돈 벌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가족의 안위와 안락은 보장되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예, 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야 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생존만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와 애착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TV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역할을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강조하잖아요. 어떤, 예, 네. 정말 그래요. 그럼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아이가 밝고 구김살 없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라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아빠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들은 아빠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또 아빠의 행동 하나에 꿈을 찾기도 하고 접기도 하니까요. 예. 제가 취재하면서 아버지 학교 수료를 받고 난 아버지들이 쓴 편지를 봤는데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편지도 많았습니다. 예. 그중 듣고 싶네요. 네, 그중 박영균 씨의 편지인데요. 그는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자식들이 이런 아버지를 싫어하고 기피하더래요. 예, 이걸 보는 순간 저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예. 네, 제가 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저희 엄마하고 다투면은 저는 싫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그가 아내와 서로 상대를 지적하고 진짜 뭐 다툴 때는 막 서로 상대를 지적하고 삿대질하며 언성을 높일 때마다 그 애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피해갔대요. 그렇죠. 네, 무서웠으니 아마 그랬겠죠. 예. 그러더니 어느 날 급기야 아버지에게 제발 싸우지 말아 달라고 사성하기까지 하더래요. 예. 애들도 싫으니까 그렇죠. 네, 예. 참 화도 나고 부끄럽고 아버지로서 위신도 안 서고 진짜 집안 분위기가 냉랭했었는데 아버지 학교 과제물을 차례로 실천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고 또 자기가 친히 쓴 아내가 사랑스런 20가지 이유를 읽을 때는 그 아내도 듣고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 부부는 서로 반성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지금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참 좋은 일 많이 했네요. 네. 네,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정의 중심이 있는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행복한 가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와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소중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공통한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혼율이 높고 저출산율, 뭐 결혼 기피 현상, 황혼, 이혼 등 불안한 요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그 좋은 아버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 역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애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수 강진이 부른 노래 막걸리 한 잔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잔득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져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